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마이너스 0.76% 하락, 나스닥 종합 마이너스 1.76% 하락, S&P 500 마이너스 1.18%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장 초반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급락 후에 양봉 전환 한번 했다가 다시 장 마감은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0.5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각 6시 40분 약 7시쯤에 나스닥 선물은 0.93% 상승하고 있습니다.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정말 더럽게 안 떨어지네요. 29. 아직도 피어입니까? 실질적인 정신상태는 1인데 말이죠. 공포지수가 29라는 것은 아직도 지표상으로는 최저점이 아니라는 말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푸드앤콜옵션 체크하겠습니다. 0.95.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푸드앤콜옵션이 통상적으로 1이 넘어가야 약세장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가는 내리는데 푸드앤콜옵션이 같이 내리고 있어요. 원래라면은 푸드앤콜옵션도 같이 올라야 정상인데요.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또 미국 주식이 급락하게 되면은 다시 1을 넘겠지만 현재까지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 푸드앤콜옵션이 다이버전스가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네요. 제가 그어드린 빨간색 지지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이 지지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것은 나스닥이 반등하기에는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21선 이평선을 계속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맞고 멈춰서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WTI 국제유가라도 많이 오르지 않아서 다행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안심할 순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WTI가 피크를 찍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핸드폰 캡처 화면과 트레이딩 뷰 캡처 화면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동시에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오르고 있지만 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선물을 31.67 이렇게만 반영하고 캔들로 반영해 주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프리장의 캔들까지 반영한 핸드폰 캡처 화면까지 가져왔습니다. 둘 다 TQQQ 차트이고요. 헌데 이 시각 현재 상황에서 차트상에 약간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스토캐스틱 차트입니다. 스토캐스틱 과매도 상황으로 이 우물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 우물이 형성된 상황에서 빨간색 K값이 보라색 D값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를 할 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빨간색 K값이 보라색 D값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할 시 주가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도 만약 오늘 풀이장 상황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면은 빠르면 오늘 밤 또는 다음 주 초반에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하면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때의 경우처럼 상당한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하방 지지선이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여도 단기 하방 지지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는 좋은 일입니다. 모든 지지선을 깼다고 하여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풀이장에서 따라잡으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나방처럼 따라서 매수하는 것은 추격 매수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매매 습관입니다. 추격 매수는 아직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저 혼자 실행하겠다고 한 이 플랜 C의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죠. 더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 공포지수를 최저점을 갱신하고 RSI도 최저점을 갱신했을 때 미친놈처럼
큰 물량을 추매해서 기술적 반등에서 매도를 하겠다. 이게 저의 플랜입니다. 지금 따라잡아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는 그런 불나방 작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차트로 보여주는 팩트로 보자면 현재 나스닥 선물의 풀이장 상승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오르는 건 좋죠. 속슬 차트 보겠습니다. 속슬은 좀 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TQQQ보다는 좀 더 K값선과 D값선이 가깝죠. 어쩌면 오늘 밤에 큰 상승을 보이면은 K값이 D값을 상향 돌파하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속슬도 저항선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기술적 반등으로 저항선을 터치할 시 일시적인 저항선을 터치하고 다시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어날 확률이 크죠. 이래서 하락장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역시 속슬도 지금 추격 매수를 하다가는 낭패를 볼 확률이 큽니다. 차라리 속슬이 이 단기 하방 지지선, 이제는 저항선으로 바뀐 단기 하방 지지선을 돌파하고 나서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단기 상방 지지선까지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슬은 지금 명확하게 안 좋은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비트코인 일봉 체크하겠습니다. 역시나 볼린저 밴드를 찢다가 지금 멈칫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RSI가 거의 90 가까이 나왔었죠. 제가 RSI가 90 가까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며 90 가까이 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쭉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비트코인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차트의 캔들과 볼린저 밴드 그리고 RSI는 필수적인 보조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맞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죠. 현재 비트코인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매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이 좀 더 마무리가 되고 지금 상방으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이 주황색 선이죠. 21선 이평선과 캔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급격하게 매수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매수할 시기는 이때, 최소한 급등 후에 이평선을 지지해 줬을 때, 그리고 이때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그려봤는데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횡보를 보이다가 이평선을 터치하고 상승 전환 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매수를 고려해 볼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점에서 잡은 경우에는 좀 홀딩을 해볼 수 있지만 이때 만약에 뒤늦게 잡게 된다고 하면은 약간의 단타성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추세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을 잡고 약간의 상승분을 먹는 단타로 대응할 수 있는 차트가 그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상을 짧게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피터 린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풀이장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가.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며 이대로 그냥 쭉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뭐 당연히 좋은 거지만 본장에서 어떠한 돌발 악재로 풀이장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되고 만약에 오늘 장이 그대로 상승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분명히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확률이 높은 방법은 공포지수 최저점 매수밖에는 없습니다. 주가의 확률은 반반이니까요.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